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감사원이 그 공직자를 타겟으로 들어가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마자 옷을 벗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겠죠. 제가 좀 뭔가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그러니까 좀 착각한 착해 보이잖아요. 제가 원칙이 있어요. 불의에는 절대로 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될 거고, 여기서 공수처가 해야 하면 공수처는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 두 분이 V1, V2가 누가 V1, V2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해외에 나가시기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 희한한 이유가 있지 않나. 잠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 나이인데 자기한테 주니까 그거 정당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센티입니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지금 흑발질의 대명사들이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홍범도 장군 역사 문제부터 이제 일단 질러놓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개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은 질러놓고 그 수습하기 바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호가 권익위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유병호 처장 잘은 모르지만 진짜 그 결과를 뻔히 그렇죠. 일단은 해야 되는 것만 알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무모하나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대부분의 이 공직자들은 감사원이 또 그 공직자를 타겟으로 들어가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마자 옷을 벗습니다. 거의 대부분 옷을 벗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감사원 착수하자마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사 안 나온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옷을 벗었어요. 감사 착수와 동시에 옷 벗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겠죠. 제가 좀 뭔가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그러니까 좀 착각한 거죠.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감사 들어가자마자 자료 요구하면 바로 옷을 벗을 것이다.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착각.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2달 만에 온갖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윤 정부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기준을 했는데,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안 되는데, 네. 특히나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정권에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나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가 감사 착수하면 바로 겁 먹고 나갈 줄 알고 했는데, 근데 저도 마음이 약하고 좀 진짜 여리여리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겁도 많고 무서움도 많고. 근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불의에는 절대로 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의라면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따르지만, 불의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죽어도 그 불의는 못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에 맞지 않는 것, 더구나 제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따를 수가 없죠. 차라리 진짜 뭐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오히려 저를 쫓아내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탄압을 하면 탄압은 저항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저를 정말 잘못 본 거고, 그러다 보니 감사원이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안 오고 그냥 무턱대고 자료 요구하면서 그러면 나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단시간에 승부를 낼 거다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저항을 하고 장기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는 것 쪽쪽 저한테 다 걸린 겁니다. 법 위반, 감사원법 위반, 절차법 위반, 판례 위반, 법령 위반. 그래서 제가 불법이라고 찾아낸 그 불법성이 10몇 개가 저한테 이제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고발 조치를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 압색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 이제 걱정인 게 위원장님 생각에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생각은 이번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자료와 제가 뭐 공수처에 고발도 한 4번 정도 했고 관련 판례, 법령, 사실관계 뭐 이런 거 진짜 1000장 이상 다 진짜 열심히 작성해갖고 자료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걸 꼼꼼히 공수처에서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10번 정도 이 감사원에 대해서 다른 기관,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나 자료가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고 그걸 검증하는 작업을 공수처가 1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함부로 이게 질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될 거고 여기서 공수처가 패하면 공수처는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공수처가 사적생의 각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안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얼마 전에 뭐 공수처 폐지론까지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또 걸려 있는 것들이 앞으로 많단 말이에요. 뭐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도 사실은 그 공수처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공수처 고발됐죠. 예, 그렇게 네. 돼야 되는 거. 또 김진욱 초대 뭐 공수처장 뭐 임기간인데 이제 1월달에 끝나죠. 1월에 끝나죠. 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까지 가는데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나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지금 뭐 이런 많은 건강 이야기 했는데 전현희 효과라고 이제 명명을 네이밍을 하고 싶은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못하면 담벼락이라고 욕이라도 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거리가 분명히 놓은 거예요.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이렇게 정당하게 하는데 앞서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고 하지 안 하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 불편을 갖는가. 그래서 저희들 정치인들은 이 전현희 위원장이 뭐 이렇게 준비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원칙 있는 도전, 원칙 있는 항의,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아님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내만 아니면 되지. 내만 아니면 되지 않은 이런 조만조만 텀들이 윤석열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고 검찰공화국으로 갔던 이거 정말 우리는 공범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나는 전현희 위원장이 선을 하고 효과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좀 요즘 특히 많이 듭니다. 요새 우리 이제 후쿠시마 핵 배수 문제 그리고 뭐 미국에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런 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은 옛날 일제시대 그때 기분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근데 거기서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폭탄을 그렇지. 들고 의사께서 전현희 의사죠. 열사께서 폭탄을 던져서 솔직히 속이 너무 시원하다. 내가 이런 분과 함께 이렇게 동지로서 이 시대를 같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열사가 돼야 되겠다. 정성과 피와 땀을 다 넣어서 갈아 넣겠습니다. 저희 쌤TV가 사실은 보수 뭐 이렇게 그럼 뭐라는 게 편집되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근데 저희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맞다, 안 맞다는 맞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가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지금 오윤수 그 핵이슈 부분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역사 변절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짚고 가는데 이게 똑같이 형성이 하나가 되는 게 요즘 역사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홍범도 장군 역사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이종석 국방장관을 세우고
뒤에서 박민식 의원이 조정하는 하나의 이게 역사 구태타다라는 게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로 가는 건데 무서운 거죠. 사실은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럴 거면 왜 모시고 갔냐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이제 박민식 장관이 부산 출신에다가 부산 그 북구갑을 내리 입회를 하고 이제 우리 윤석열 런 하시면서 다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될 만큼의 아주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부산 경남에서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더 크게 사실은 대두되기도 하고 또 부산 경남에 또 어떻게 보면 민주화하나 이런 또 역사 의식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좀 이 부분 보시면서 우리 또 어떻게 나오셨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부울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서울로 가기 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부울경, 부산, 경남은 저는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그렇죠.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싸우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뭔가 그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보면서 저게 뭐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당시의 부산 시민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정기라든지 민주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곳보다 저는 뿌리 깊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홍범도 장군의 그 논란은 사실은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야말로 진짜 독립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진짜 홍범도 장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럴 정도로 분노스럽다. 근데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인식은 이거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의 정신과 지금 이 지켜야 된다는 이런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그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역사를 외면하는 거고 우리나라를 오늘 있게 한 독립 영웅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패착 중에 패착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홍범도 장군님을 건드리지 마라. 예, 진짜 제대로 예우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 중심에 있는 게 그 부산 출신의 부산 국회의원 했던 이 박민식 의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게 근데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하태경 의원이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면 내년 총선에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잘못 건드렸다.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 그냥 진짜 100% 진다.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할 정도. 근데 보면 웃긴 게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땅 얘기를 막 그렇게 해도 그죠? 야, 이 여기는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이제 박민식 장관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패착인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좀 해운대 구민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격하시죠.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이 굉장히 정의에 굉장히 좀 투철하고 민감한 거죠. 79년 부마 항쟁도 그렇고 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거기 오롯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홍범도 장군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명사거든요. 적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유일한 역할이 있다면 통합의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관순, 이순신 이런 각 그 어떤 시대마다 시기마다 국민을 통합해내고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나 독립운동의 한쪽 부분은 아직 북한이라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민적으로 아직 합의를 안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못 나오고요.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이미 교과서에도 우리 다 배우고 있고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했는데 합의를 다 반 내용들인데 그걸 역사를 후퇴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역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하고 있는 역사가 없고 그들이 말했던 오염수 방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가 맞나? 우리를 혼을 없애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세력인가?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박민식 장관도 나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절대 나 놓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오동 전투에 나왔던 그 배우가 홍범도 장군 역할 나온 게 박민식 최민식. 그 같은 민식 왜 그러세요? 아니 같은 민식끼리 왜 그런 성이 다른 여죠. 성이 달려서 그런가? 성이 더 중요한.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도 홍범도 그렇죠.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 이용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뭐 홍범도 함 이런 그 함정 그렇죠. 이런 것도 보수 정권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나는 게 패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영하고 사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까지 역사 문제가 되냐면 그럼 이순신 장군은 왕정시대 전제국가의 전제 왕정을 위해서 결국은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왕정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그럼 이순신 장군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주의자인가? 완전 전제주의자가 왕정주의자인가?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민식 장관님이 항상 그 홍범도 장군과 반대 얘기하시는 분이 백선엽 장군 항상 거론하잖아요. 친일 행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박민식 장관님이 제가 감히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너무 보수의 아이콘이 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대선을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우리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관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욕심 때문에 백선엽 장군을 육사에 모시고 싶어하고 그 친일 행각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눈을 멀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뭐 그런다고 대통령 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되려고 하는 그라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오히려 보수의 치명타를 입히는 그렇죠.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이거 뭐 부산 사안이긴 한데 부산 그러면 지금 2030 엑스포가 제일 이제 아주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보면 결정이 나죠. 이제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에서 뭘 한다 그러면 항상 1년 전부터 지지 선언을 해요. 예를 들어 오사카가 할 때는 그죠? 1년 전부터 그냥 우리 오사카 지지한다. 상해 그 엑스포 할 때도 그렇지. 1년 전부터 지지하고 미국 됐는데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한쪽도 지금 지지하지 않죠. 지지 성명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건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벤트성 외교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진짜 뭐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다뤘었잖아요. 우리가 왜 그 박형준 시장님 1호 공장, 2호 공장, 3호 공장 메인 공장 때 단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단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보실 때 좀 약간 멀리서 보실 때 이 사안들을 볼 때 엑스포 상을 볼 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진짜 부산 출신으로 네네. 엑스포 반드시 유치돼야 그렇죠. 된다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뭔가 현장에서 뛸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꼭 유치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또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한 차례 더 도약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그렇죠.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실리적인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일본의 엄청난 어떤 정권보다 밀착돼서 그런 행보를 하는데 일본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퍼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안 내면서 그걸 사실상 도와주고 있고 뭐 진짜 동해를 내줘서 뭐 진짜 일본에가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뭐 일본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행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뭘 받아내느냐 실질적인 받는 게 없잖아요. 실익이 있어야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게 외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엑스포에 대해서 지지 정도는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일본에게 우리가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들은 도대체 일본에게 우리가 뭘 받냐 그러면서 우리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엑스포를 진짜로 유치를 하고 싶으면 정말 실리적으로 하나를 주면서 이거 주고 그러면 우리 엑스포 뭐 유치하는데 도와달라 지지해달라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외교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밖에 나가실 때마다 지지율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결과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내가 유럽이라도 서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 미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물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서 표를 얻고 싶어도 뭐 가까운 데도 안 해주는데 뭐 이거 당연히 이런 묘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외교력에 대해서 참 부재가 많이 느끼시죠, 의원님도? 아니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좀 어리석죠.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죠. 너무나 상식인데 외교는 주고받는 관계인데 우리 일방적으로 다 주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봤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3개월 지나보는데 실체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는데 못 받는다. 그거 왜 줄까? 그 잠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상적으로 자기 나이인데 자기한테 주니까 그거 정당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이 역시 들어요. 역시 센티미터. 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두 분이 V1, V2가 누가 V1, V2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이 해외에 나가시기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 희한한 것 같아.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 그런 실익이 없었어요. 아니 해외 나가면 진짜 딱 그 서류 가지고 만나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정상한테 그게 외교잖아요. 아니 체크리스트를 해야죠. 엑스포 그렇지.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모 꽃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모 꽃표면 계속 설득하고 또 여기 우리 조금만 공략하면 우리한테 넘어올 것 같아. 그러면 외교부 장관 시키고 뭐 국회의원도 의원 얘기하고 뭐 정부도 해가지고 좀 설득하고 이래서 하나하나 우리 편이 되는 나라들 체크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죠. 실익 외교를 해야죠. 아니 일단 드시는 외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게 찌라시가 돌았어요. 설마 일본하고 미국이 이걸 결정을 안 해줬다고 아직도 뭐 두 달밖에 안 났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찌라시 돌 때 안 믿었어요. 이게 그렇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KBS에서 딱 보도가 나오는 순간에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냐? 확인 전화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사우디 눈치 많이 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금 전략이 어그러져 왔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상해 때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히 등록 엑스포가 크잖아요. 오사카도 오사카는 벌써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등록 엑스포는 벌써 두 번째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두바이하고도 붙었고 이렇게 다 중동하고 한 번씩 다 붙었어요.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그 미국도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 다 붙었기 때문에 우리만 갑자기 사우디하고 붙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때 보면 뭐 서로 나눠서 하긴 했지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중동하고는 어느 나라나 상해도 마찬가지였어 사실은. 그걸 어쨌든 이겨내는 게 그게 외교잖아요. 사실은 외교는 이기자고 하는 게 외교지 뭐 그냥 내가 죽게 하는 건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염수는 저기서 뿌리고 돈은 우리가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화가 나셨죠 사실. 화가 났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해외에 나가면
적어도 그 체크리스트에서 이번 외유 때는 이 나라 한 나라 우리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와야죠. 많이 만나시잖아요. 많은 정상들을.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냐는 거죠. 그래 이번에 진짜 아니 최근에 저기 그 G20하고 아세안 이게 지금 가셨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제 2030 얘기. 왜냐하면 정상들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박형희 시장이 왜 이런 데는 안 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냥 따라갈 수 있잖아요. 가서 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갔다는 수행 자체가 큰 거잖아요. 왜 이럴 때는 왜 안 갈까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고 이렇게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정상이 있는 스미트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왜 이럴 때는 안 갈까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했습니다. 아 지금 벌써 지금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 전임 위원장님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 하시면서 먼저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또 윤준호 의원이랑 고향 동생 우리 원사님하고 또 우리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부산 불경을 주제로 대화를 하니까 세상 굉장히 좀 부산에 대한 피가 끓어오듯이죠. 네, 그런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불경에 처해 있는 현재 부산의 상황이나 정치적 지형에 관해서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엑스포 문제라든지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일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거는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일하고 발로 뛸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그런 분들을 지역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진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제가 부산을 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항상 여기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함께 항상 하고 싶은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저도 늘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좀 제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 제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또 여러 우리 모두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큰 영광이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서 부산이 위대하다, 부산에 살아있다 이런 걸 꼭 같이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우리 부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모였는데 제가 늘 TV로만 우리 위원장님을 뵀어요. 가끔 사석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장님이 강남에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이런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권이 압박한 거죠. 한 개인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장수의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든든하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부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역경을 이겨내고 항상 반드시 승리가 아니라 동지애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